(2017년 11월 15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피해를 낳은 포항 지진. 그런데 그 지진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남겨진 또 하나의 숙제. 바로 지진을 촉발했던 지열발전소의 차후 관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포항 지진 그 이후를 짚어봅니다.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던,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속 및 지하세계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2017년 11월 이후에는요, 우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이었죠. 포항에서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맞아요. 정말 충격을 주었었는데 무려 1년이나 지난 이후에 이것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지열발전의 차후 관리 방안이라던가 지진특별법 제정이 뜨거운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고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귀한 이야기 손님을 모셨는데요. 누굽니까? 네, 포항 지진을 이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가장 먼저 가능성을 제기하셨던 김광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뭐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큰 지진 규모 5.4의 지진을 겪은 이후에 뭐 조그마한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지하에 남겨놓은 아직 물들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포항 오시면은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좀 되게 복잡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려고 그러는 이런 얘기들을 포항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포항 이외 지역에 가서도 전문가들하고 아니면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할 기회가 가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밖에서는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저도 사실 포항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포항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100%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밖에 계신 분들이 포항의 사정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 하는 뭐 좀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진이라고 원인이 나왔으니 지열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또 짚고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미 포항에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지열발전소의 개념 정도는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땅속은 지표보다는 많이 뜨거워요.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1km 들어갈 때마다 한 25도 정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정도 되는데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 뜨겁다고 얘기를 해요. 더 빨리 뜨거워진다. 그래서 한 4-5km 정도 들어가면 그 땅의 온도가 160도, 한 200도씨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뜨거운 지하의 열을 지표로 끌어올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하자 하는 것이 지열발전의 기본적인 원리고, 이 뜨거운 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찬물을 내려보내서 지열로 인해서 뜨거워진 물을 다시 올려서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왜 이게
촉발 지진이 원인이 됐는지 일단 또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단단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찢어진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서 지진 현상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죠. 보통 이렇게 마른 땅하고 뭐 차의 타이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 얘네들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잡아도 쭉쭉 미끄러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마찰력이 있는데, 이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기름을 발라줘서 쉽게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빗길의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러한 똑같은 현상들이 지하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을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두 개의 정을 만들었어요. 한 개의 정은 뭐 별 이상 없이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한 개의 정은 단층이라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로 거기에 이제 아주 약한 지역에 만들어지고 물을 거기다 바로 집어넣다 보니까 마치 사람 손바닥 위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쉽게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촉발 지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만 넣어도 네. 지진이 돼요? 사실 뭐 물만 넣어서 지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미 여기에 쌓여있는 에너지가 쌓여있는 어떤 단층면이 있고요, 약한 면이 있고, 여기에 이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물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도록 예, 만든 그렇죠. 거죠. 자극을 예, 줘서. 그 처음 조금 움직이게 네.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 말고 조금 움직이고 말고 하고 끝나야 돼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 이렇게 작은 지진만 발생하고 끝나야 되는데, 포항 지진에 간 경우에는 물을 계속 집어넣어줬거든요. 조그만 지진이 났을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관측이 됐고, 바로 물 집어넣는 작업을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넓은 면에 물이 적셔지고, 이렇게 넓은 면이 찢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면적이 찢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지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졌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그래도 뭐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한다든가 좀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전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을 집어넣자마자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니까 바로 물을 집어넣는 작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두세 달 정도 쉬었다가 쉬어보니까 별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물을 집어넣은 것이죠. 근데 이게 다시 물을 집어넣기 전에 왜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큰 지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 바닥에 물을 집어넣으면 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주 작은 지진이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지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면적이 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대를 하는 거죠. 손바닥만큼 깨지고 손바닥만큼 깨져서 한 600m 정도 이런 통로를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한 반경 한 1km 정도 되는 뭐 팔만큼, 어떨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면적이 갑자기 깨지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하고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한 2달 정도 쉬어봤더니 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한 1년 정도 쉬어봤더니 뭐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이런 막연한
안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던 게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지열발전소 자체가 조금조금한 지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발생할 거군요.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예. 근데 그 부분을 꾸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좀 안일했던 그렇죠. 대처가 큰 지진을 만들어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서두에서도 소개를 네. 할 때 우리 촉발 지진이란 거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이언스지의 네. 이제 논문인데 아니 그 무려 5개월 만에 예. 발표를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 놀랬잖아요. 그렇죠. 마치 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 발생할 예. 걸 알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발표를 할 수가 있으셨어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여기서 가까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뭐 규모가 5.8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진이 지속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경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진을 꾸준히 관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포항 그 흥해 분지 그 지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거예요. 지진은 경주에서 났는데 포항에서 미소 지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서 왜 이런 지진들이 발생을 하지? 여기는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닌데 하고 좀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17년 4월 달에 이 지역에서 규모 3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규모 3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게 보통이에요. 예. 뭐 워낙 작은 네. 지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상하게 포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많은 분들이 느꼈어요. 많이 맞아요. 느끼셨어요. 자고 있는데 침대가 흔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신고를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신고됐다는 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작은 지진을 사람들이 많이 느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왜 이렇게 얕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까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지역을 봤더니 이 지역에서 이제 이런 그 지열 발전 현상들이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 포항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주 지역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네. 연구 지역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10월 말까지 경주에서 이런 여진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일을 끝낸 다음에 이 지역이 좀 이상하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진계를 옮겨 심었죠. 옮겨서 설치를 했죠. 그리고 옮겨 설치를 하고 한 5일 만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와, 깜짝 놀라셨겠어요. 저도 놀랐고요. 야. 사실 저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이렇게 작은 양의 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도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물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집어넣는 물의 양을 조절해야 된다. 물을 집어넣는 압력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열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집어넣고 뜨거워진 물을 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속에 남아있는 총 물의 양은 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지 않게 유지를 해주면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기존의 학설을 이제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큰 유발 지진 큰 게 발생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만족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조건들을 제어를 해주면, 컨트롤을 잘 해주면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포항 지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도 놀랄 만큼 이례적인 사태였는데, 이게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렸다는 거는 이 학계에서도 교수님께서 내신 그 논문이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 글을 쓰고 나서 이제 논문을 투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네. 학회지에 이거를 심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보내면은 보통 짧아도 6개월, 길면은 1년 그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언스에 저희들이 출간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만에, 2달도 안 걸려서 그 논문이 채택이 됐거든요. 초고속이었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용된 자료들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확신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실 지난 3월에 정부 조사단에서 1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단원들 간의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유네니머스하게 결정을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자 10명이 모이면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은 11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수의 변수를 그렇죠. 찾는 것이 직업이시다 보니. 그렇죠. 예. 그런데 5명 정도의 외국에서 오신 그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 전문가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촉발지진이다라는 결론에 도착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납득했다는, 이해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었다, 지열 발전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급하게는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시설들이 너부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치돼 있죠. 보기에도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주위에 아이들이 와서 근접하면 안 되겠다 생각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하의 상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파이프를 2개를 만들어 놨는데 2개 중에 하나는 바로 밑으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하나는 한 600m 정도 바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훨씬 벗어난 지역까지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지역들에 대한, 이 지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가 고민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을 얘기를 할 때 스위스 바젤 경우를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그 이후의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위스 바젤에서는 2006년도에 우리 포항하고 비슷한 EGS라고 그러는 지열 발전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추공과 생산장을 만든 다음에 우리처럼 지하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압으로 물을 집어넣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11,500톤 정도 물을 집어넣고 나서 규모 2 정도 되는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물주입을 중지를 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규모 3 지진이 발생을 해요. 포항의 경우하고 다르게 바젤의 경우에는 규모 2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때 작업을 모두 중지를 시킨 거죠. 대처가 빨랐네요. 그러고 나니까 규모 3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는 규모 3이 났는데 쉬었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지진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스위스 바젤에서는 규모 3짜리 지진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 바젤에서는 그 지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함께. 그걸 봤더니 어느 순간에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0년 지나고 나서 이 지역에서 갑자기 지하의 압력이 증가하고 작은 지진의 발생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동시에 발견을 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서야 지하에 있는 물 때문에 압력의 변화가 생겼다. 그로 인해서 작은 지진이 발생 횟수가 늘어났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큰 지진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계획적으로 지하의 압력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닫아놨던 밸브를 풀어서 압력을 저감시키는 건데 이걸 그냥 막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체계적으로 풀어줘서 안전하게 압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쳤더니 그 지역에서 발생하던 작은 지진의 발생 횟수도 그 크기도 작아지더라 하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을 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는 관측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니 이제 지진이 난 지 1년이 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서 뭐 지열발전소도 빨리 뭐 없애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말씀드린 바로는 바젤리에도 그렇고 1년 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게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도 아마 스위스 바젤하고 비슷한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전성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별 이상이 없이 이 지역에 대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관리는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뼈 아프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제 데이터와 관리를 잘하면은 또 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하네. 그러니까요. 아, 참. 우리 지역에 지금 지열발전소가 있다는 사실도 다들 뒤늦게 알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고 그런 상황인데 요즘 또 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얘기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 너무 많으세요. 처음 들었다는 분들도 많죠. 네, 그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지진 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이 너무 많으신데 어떤 건가요? 사실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는 시설이에요. 요즘에 조금만 더워도 기후변화 탓하고 조금만 추워도 기후변화 탓하죠. 그렇죠. 지구온난화 탓을 하는데 이 상태를 그냥 방치를 하면은 머지않아서 지구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접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더 이상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기후변화 현상을 좀 막아보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효과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시행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서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곳에서 포집해서 땅속에다가 아니면 바닷속에다가 묻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대기 중에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겠고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남는 것처럼 그렇죠. 뭐 기업이든 뭐든 어쨌든 이산화탄소라는 우리 온난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을 땅속에다 묻어보자. 묻으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가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묻어놓으면 얘가 진짜로 바깥으로 안 빠져나오는지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시험 장소로 포항이 선정이 되었죠. 포수과 몇일 만에 석유 시추선을 닮은 구조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8개 기관과 2013년부터 실증 연구 중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입니다. 2년 전 촬영할 당시 선상에 있는 저장 탱크 밸브를 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층에 주입했습니다.
해저 750에서 820m 사이에 형성된 지층에 구멍을 뚫어 이산화탄소를 새지 않게 저장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곳 반경 1km 내에 단층이 6개나 있어 고압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경우 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CO2와 바닷물이 반응해 생성된 고농도의 탄산이 사암층을 변질시켜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86년 카메룬에서는 호수에서 자연 상태의 CO2가 누출돼 1754명이 질식사했습니다. 2016년 말 이곳에 이산화탄소 100톤을 시험 주입한 후 지금까지 얼마나 더 주입했는지, 앞으로 폐쇄 계획은 있는지 산업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 포항에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이 포항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국내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포항 주변에, 포항 내의 육지에, 그리고 포항 앞바다에 그런 분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만 나오는 이산화탄소들을 저장하는 것만은 아니세요? 그렇죠. 사실 당초 계획에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곳에서 이 시설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효과적이다라고 입증이 되면 조금 더 큰 규모의 대규모의 시설을 조금 더 먼 곳에다가 만들 예정이었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포항에서 시작을 테스트베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했었고 그 부분이 생소하고 지진과 엮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불안해했던 거였죠. 지금 지중 저장 시설이요, 해수욕장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뒤쪽 바다 쪽 멀리 가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야, 이거 한복판에, 바다 한복판에 어떤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요. 방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흥해에서 봤던 지열 발전 시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하에 이런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찾고요. 그 구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시설이죠. 지열발전하고 틀린 점은, 지열발전 때는 우리가 물을 집어넣고 뜨거워진 물을 꺼내와서 활용을 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은 밖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집어넣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얼마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상관관계가 없다 포항 지진과는 이거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론을박이에요. 한쪽에서는 이거 뭐 제대로 된 조사가 맞느냐라는 확실하냐. 이야기도 있고, 네. 한쪽에서는 뭐 결과가 나왔으면 믿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사실 교수님? 이 조사단의 목적은 포항 지진과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느냐였거든요. 예.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게 결과였지만,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시설로 인해서 미래에, 향후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포항 지진하고의 관련성은 없다라고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뭐 그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건 앞으로의 그건 얘기인 아니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이산화탄소 가스지만 얘네들을 땅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고압의 환경, 다시 말하면 액화시켜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체를 집어넣는 것이고 물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집어넣는 곳에 포항 지열발전소 같은 단층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단층이 미끄러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기체를 액체화해서 넣기 때문에 예. 지열발전소가 갔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의심할 수는 네. 있구나. 그러면 정말로 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이 시설이? 그렇죠. 물을 집어넣던 유체를 집어넣던 지하의 압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지진은 아주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에요. 이런 지진들, 뭐 조그만 지진들, 규모가 마이너스 되는 지진들, 이런 지진들은 발생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포항 지진처럼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만큼은 예. 포항 지진과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의 그 안정성을 모니터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뭐 지진을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열 발전소의 경우처럼. 그리고 이 집어넣은 가스가 바깥으로 누출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에 따른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득이 뭐고 실이 뭔지를 시민들한테 제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도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소 지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장비는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선 제대로 진행이 되고 나서 추가로 이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시설을 유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 지역에서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지역 정서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의 아픔이 조금 관심이 적었던 탓에 생겼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시민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겠거니와 지금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 그룹 그리고 지자체,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만큼의 큰 관심도 함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